사실 난 그 부분보다도 본인이 지금 200점대에서 990 만점까지, 와, 나 이거 있을까? 진짜 이거 나 물어보고 싶어. 잠시만. 이거 바로 우리 한국 토익위원회 있는 거 아시죠? 네. 왜냐면 여기 YBM 여기 우리 그 이사님 계시잖아요, 이사님. 네네. 예, Y모하고는 이사님이신데요. 토익위원회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가지고 이 잘한 경험만 있고 영어가 즐거웠던 경험만 있었던 이런 강사분들 같은 경우는 글쎄요, 영어를 처음 공부하러 갔고 이 못하는 학생들에 대한 그 마음을 좀 헤아려주는 공감 능력이 굉장히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, 그래서 가르쳤는데 왜 몰라? 이런 쌤들이 많거든. 저도 어렸을 때는 그런 선생님들의 멘트가 너무 싫었던 거야. 그래서 강사가 되고 나서 제가 제 입에서 가장 하기 싫었던 말이 가르쳤는데 왜 몰라? 그런 말이었거든요. 네. 그런데 막상 저도 이제 후배들이 더 많아진 그런 이제 연차가 됐고, 사실은 거의 대부분 다 후배긴 한데, 나이상. 그런 마음들을 좀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강사들 중에서 특히 밑바닥에서 빠른 시간에 올라왔던 출신의 강사분들이 굉장히 학생들하고 교감이 잘 되더라고요, 보니까. 아래에서부터 여기까지 경험을 다 했기 때문에 그 경험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다는 점. 이 경험 수준이 지금 거의 자이드롭이잖아요. 네, 그렇죠. 와, 자이드롭 수준이야. 아직 생생하게 그 경험들 기억이 나기 때문에 네. 그래도 물론 수업을 하다 보면은 이야 아직도 모르겠어 이렇게 이제 완전 먹어놓는 것까지. 내한테는 없는 이 강력한 모티베이션을 얘한테는 줘야겠는데, 그럼 얘한테는 어떤 강한 뭐 좀 쇼킹한 그런 이벤트를 줄 수가 있을까? 뭔가 강력한 그런 것들, 뭐 때린다든지 해보기 쉬우니까 뭐 이게 빰빰빰빰. 제가 네. 옆에서 널 보며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아주 적극적으로 표현해 줬던 것 PR을 같아요. 하는구나. 네. 상담, 1대 상담 정말 같이 많이 했었었죠. 제가 뭔가 준비하는 소품 이런 것도 많이 한번 만들어 보고, 그런 모습들을. 지난번에 뭐 미키 공주 같은 뭐 그런 이상한 마이크가 있더라고. 맞아요. 그래서 나는 너 쌤이 요즘 취향이 독특해졌다. 240에서 990 사례가 있을까? 잠시만. 이거 바로 우리 한국 토익위원회 있는 거 아시죠? 네네. 안녕하십니까. 네네. 네. 우리 좀 물어봐 주실랍니까? 토익 만점자들 중에서 최하 몇 점, 최고 바닥이 몇 점에서 990점 만점 됐나? 이런 것도 혹시 기록이 남습니까? 그런 건 구의 데이터를 안 뽑는다. 필요 없는, 쓸데없는 데이터는 우리가 안 뽑는다. 이거는 부정행위로 감수사를 맞추고, 이거는 100% 부정행위로. 조사를 받은 상황이잖아요. 그죠? 보통은 990 만점에 나오려면은 900점대에서 나오던가, 만에 하나 진짜 100배 양보해가지고 800점대에서 990 만점, 이건 가능할 수 있긴 한데, 그죠? 어쨌거나 그 당시에 공부를 할 때 슬럼프가 저는 군데군데 왔을 것 같아. 600점대 한번 오고 800점대 한번 오고 또 900점대에서 또 계속 오잖아요. 그죠? 엄청 많이 왔었죠. 엄청. 그러면 그때마다 어떻게 그 슬럼프를 이겨냈었죠? 네. 600점대에서 대한민국 평균 토익 회차 평균 점수가 한 640, 650 정도에 개입을 하게 되는데, 저 정도만 되면은 그래도 내가 토익 시험이 뭔지는 이제 아는 수준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, 저 같은 이제 노베 어떤 상태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. 거의 하루 종일 그냥 했던 것 같아요. 하루 종일. 네, 정말. 그래서 학원에서 모의고사 보고 하면은 하여튼 거의 100개 이제 가까이 처음에 이제 거의 뭐 반타작했다 했지만 거기에서 일단 노베이스다 보니까 사실 듣기 같은 경우도 완전히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. 정말 힘들었었죠. 네. 듣기 쪽이 이례적으로 좀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워낙 감이 없던 상태여가지고 처음 같은 경우에는 파트 3, 4는 아예 듣지도 않았어요. 애초에. 들리지도 않았겠죠? 네, 시작조차 안 했죠. 시작조차 안 하고 처음에 뭣도 모를 때는 문제풀이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처음에는 이제 좀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금방 한계가 와가지고 LC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받아쓰기 정말 많이 했던 것 같고, 600점대에서 굉장히 오래 머물러 있었다. 굉장히 오래 머물렀었고, 그래서 아예 그만두고 싶다 아마 그런 마음도 들었을 건데, 그죠? 있었었죠. 그렇지만은 뭐 어떻게 또 그를 극복해냈죠? 평소에
영어 관련 컨텐츠를 그때부터 부쩍 많이 보기 시작한 것 같아요. 그때부터. 유튜브 영상도 한마디로 네. 토익 외 쪽으로 네, 맞아요. 좀 연장선을 좀 찾아보겠다 해서 맞아요. 유튜브라든지 이게 뭐 아트글이라든지 네, 학습의 도움이 목적이라기보다는 네. 내가 영어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걸 자꾸 의식하기 위해서 좀 그런 컨텐츠를 많이 들렸는데 그래서 그때 아마 팝송 제대로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. 그래서 팝송 듣기를 이제 처음으로 시작하게 그때 되었다. 아마 본격적으로 제대로 한번 들어본 것 같아요. 이 가사가 좋네. 하면서. 900점대에서도 굉장히 이제 고득점에서도 이 가사나 이래 가사나 사실 900점부터는 이제 배 순간순간이 좀 네. 이렇게 얘기했거든요. 학생들한테. 지금부터는 10점, 10점이 고난의 행군이다. 맞아. 네, 정말 그렇게 이제 묘사를 해주고. 보통 우리 항상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, 그죠? 네. 물리학 법칙이지만 우리 생활 습관도 관성의 법칙. 오늘 하루, 내일 하루, 뭐 계속해서 일찍 일어나더라도 그게 이어지지 않으면 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버리는 뭐 그런 순간을 우리가 가지는 게 관성의 법칙. 어느 정도의 점수의 한계가 왔을 때에는 이 공법의 한계라도 볼 수 있고, 이 공법으로 올릴 수 있는 영어 실력 레벨의 한계라 볼 수가 있는데, 네, 우리는 또 이렇게 해서 올랐으니 계속해서 그 방법을 또 반복하려는 그런 관성의 법칙을 벗어나기 굉장히 힘들어진다 이 말이거든요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저는 보통 전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. 전환. 저는 그렇게 했을 때는 이 방법들을 바꾸라. 그래서 굉장히 좋은 말씀 하신 것 같아요. 공부를 하다가 외부의 그런 컨텐츠를 많이 이용을 했다. 저 같은 경우는 타임즈라든지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많이 봤구나. 실제 전 듣기 공부할 때도 뭐 내셔널 지오라 해가지고 그것도 저는 지금도 저는 많이 봐요. 공부 내용이 좀 지겨울 때 좀 전화를 해서 네네. 거기에 스크립트를 구해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. 아니면 영화 같은 거 스크립트 구해서 뭐 받아쓰기 한다든지 섀도우 스피킹을 한다든지 그래서 컨텐츠의 변화를 줘라. 이것도 제가 봐서는 굉장히 슬럼프를 벗어나는데 뭐 도움이 된다라고 봅니다. 근데 이게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. 저널 혹은 비즈니스 관련 뉴스, CNN, 클립에서 나오는 표현들이 시험에 갑자기 딱 나올 때가 있어요. 그런 것들이 아주 초반부터 할 필요는 없지만은 네. 내가 뭔가 슬럼프가 찾아왔을 때는 좀 컨텐츠를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. 맞아. 그리고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내가 맞추는 것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는가. 생각해보는 거. 이 정도면 뭐 충분한데 네, 막 그런 막 욕해 어떤 애들은 문제가 이상해 하면서 이 문제가 잘못된 거 아니야? 맞아요. 이번 시험 구려 근데 쥐가 시험 판단해? 맞아요. 굉장히 놀라운 거는 어느 정도 수준 딱 돼버리시면 아주 거만해져가지고 너무 잘 알잖아요, 제가. 네. 그래서 이 문제가 구려 뭐 이번 시험은 왜 이렇게 어렵게 나왔습니까? 그러는데 사실은 이제 만점이 되고 나면 시험이 쉽건 시험이 어렵건 만점이거든. 영어도 공부했지만은 국어도 공부를 했고 네. 또 일본어도 공부했단 말이에요. 가장 힘든 게 사실 어휘였습니다. 어휘. 암기 같은 부분들은 굉장히 저 역시 영어를 공부하는 누구나 그럴 거예요. 뭐 외국 시작하면서 저절로 이제 익힌 사람들이 아니라면 다 암기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힘든 말이야. 네. 시험 같은 경우는 원주 시험 어떻게 했어? 원주 시험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도 한 가지는 뭐냐면 단어장은 무조건 얇아야 된다. 단어장은 얇아야 된다. 단어장은 thin. 무조건 얇아야 된다. 뭐 이런 채 안 된다. 이거죠. 법정 네. 끼우듯이. 겉보기에는 사진 들어가 있고 예문 많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성 있어 보이고 와 정말 훌륭한 자료 같아. 구매하는 순간 무거워요. 볼 때만 좋아요. 볼 때만 좋고 구매하는 몸도 순간 마음도 무겁다. 무거워서 일단 이동성이 안 좋죠.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게 중요한데 일단 그렇죠. 이동성이 안 좋기 때문에 또 막 그림 있고 예문 많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시선이 분산이 돼서 시선 분산. 이게 또 좋지 않아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얇으면 좋은 게 뭐냐면 빨리 끝난다는 거죠. 뭔가 성취감을 얻기 굉장히 네, 좋잖아. 그럼요. 그런 것들은 열심히 했는데 불구하고 또 이만큼 나왔네? 또 이만큼 나왔네? 에이씨, 아니, 씨. 큰 글자부터 작은 글자 점진적으로 무조건 봐야 된다. 특히 한 2회도까지는 이거를 내가 외운다라는 관점을 보면 안 될 것 같아요. 외운다라는 관점보다는 본다. 맞아. 본다. 스키밍 한다. 본다. 이렇게. 본다라는 개념으로 눈에 익히고 그리고 제가 이 느낌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단어를 외우려고 너무 애쓰면 엄청 지치잖아요. 네네. 그냥 빠르게 2회도 정도를 스캔하고 나면 다음번에 봤을 때 이런 느낌이 들어요. 이거 본 적이 있는데
본 적 있는데. 이거 본 적 있는데, 아, 이거 봤었는데, 이 느낌이 딱 들 때가 있어요. 음. 그러고 나서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잖아요. 아, 맞다 하면서 이게 메타인지로 바뀌어버려요.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을 때 회독의 중요성을 네. 말씀했잖아요. 그죠? 네네네. 아, 단어장도 회독이다. 단어 장보입니다. 저는 음. 단어장뿐만 아니고 단어, 문법, 구문 전부 다 해독해야 된다고. 문법책도 절대 책을 바꿔서는 안 되고 내가 처음에 딱 그런 책이 있으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것만 봐야 돼요. 맞아. 문법서는 무조건 기본서 한 권. 네, 무조건 거기서 말고 내가 내용을 추가시켜 나가는 방식으로. 네, 그죠? 맞아요. 나만의 문법책을 만드는 거지. 맞아요. 맞아. 어휘도 무조건 다회독이 맞고 다회독을 하기 위해서 네. 처음에는 욕심을 많이 내려놓는 게 욕심을 가장- 내려놔라.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. 한 번 다 봤다라는 성취감을 계속 네. 느끼게 만드는 게 공부 효율적인 면에서 그죠? 처음에 보통 바짝 외우면 얼마 못 가 사람. 어휘가 외울 때 가장 짜증나게 그거잖아요. 분명 어제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외웠는데 다음날에 기억이 안 난다는 게 다음날이 뭐죠? 10분만 지나도 기억이 안 나는 것이 다시 단어인데 네, 우리 항상 그 인업하는 게 에빙하우스의 만각곡선 그죠? 네. 보통 한 20분 정도부터 해가지고는 한 80%, 그리고는 이제 30이 지나면 20% 남는 이 곡선 쫙. 한 개의 단어를 1시간에 보는 것보다 5분씩 10번 보는 게 낫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계속 부딪히는 횟수를 네, 부딪히는 횟수가 중요하다. 부딪히는 횟수 중요하다. 한 개를 계속해서 쳐다보는 것보다 부딪히는 횟수가 무조건 중요하다. 사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만든 게 그 NTV 어플이잖아요. 네. 그래서 이거 진짜 보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좋아합니다. 아, 맞죠. 이게 처음 한 사람들이야. 이거 왜 이렇게 허접해. 뭐, 이거 뭐 소리도 없고, 뭐 그림이 없어. 싫어하는데, 이 글을 정말 3, 4회 하시는 분들은 다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, 뭐 하다 보니까 그냥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. 본 것 같아요. 다 이런 식이에요. 아, 네, 맞아. 이 모르는 어이지만 계속 반복해서 보는데 그 문제 풀면서 하는 그 성취감도 있고 사실은 네. 틀리더라도 무조건 자동으로 이 프로그램화가 돼가지고 풀어야 되게 만들어놨잖아요. 그죠? 또 볼 수밖에 없고, 또 볼 수밖에 없고, 나중에는 얘가 나오면은 요게 답인데 그 다음 단어가 뭔지도 기억날 정도로 그 시험맘이라 해가지고 네네. 그분 같은 경우도 이미 그걸 다 돌렸대. 데이 13까지 1300개를 다 돌렸대요. 하루에 100개씩 해가지고. 예. 그래서 한 바퀴 다 돌려가지고 또 다시 뭐 돈다 하더라고. 일단 이게 한 바퀴 도는 게 한 번 보는 게 아니고 한 바퀴 가는 순간 그 프로그램화가 돼가지고 한 번 본 걸 1일차의 복습, 3일차의 복습, 7일차의 복습, 15일차의 복습, 30일차의 복습까지 계속 지금 이어졌다는 얘기거든요. 맞아. 아, 이분 뭐 대단한 거예요. 엄청난. 그래서 물어봤거든. 재밌으니까 할만했다고. 그냥 특별히 외운 게 아니고 그냥 보다 보니까 이거 보면 이거 뜻이 이거던데요 라면서 생각난다 하더라고. 부담스럽지 않고 성취감도 그 이 어플은 무료 배포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, 뭐 저희 지인분들이건 저희 구독자분들이건 나오는 순간은 같이 한번 공유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구독하셔야 돼요. 그래서 구독하셔야 돼. 어쨌거나 회독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신 거예요. 문법에 대한 것도 저는 좀 심플한 걸 좋아해서 Simple is best.